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외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더 중요한데요. 일부 시외버스가 앞유리가 깨져 있거나 타이어가 마모된 채 운행을 하고 있어 기사들도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운행을 앞둔 버스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차량 앞유리에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쪽만 심하게 달아 사포질을 한 것처럼 만질만질합니다. 이런 버스는 한두 대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기사들조차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다 다른 상태인데 교환을 할 시기가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회사에서도 이걸 잘 안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회사에서는 자재 절감한다는데 비 온 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사들은 알면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근무해야 됩니다. 주로 국도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장거리를 고속주행하기 때문에 차량 안전이 더욱 중요하지만 회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그럼 이런 볼트가 일 맞을 수도 있고 하면 저도 가다가고 그렇고 그렇지. 고속버스 다른 거 다 그래요. 시외버스 기사들은 차량 정비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소연합니다. 미끄러운 날은 굉장히 차가 수막 현상과 같이 계속 미끄럼 현상으로 차가 서질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이 추돌 사고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도 교통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외버스는 위험을 안고 달립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광복절 대체 휴무를 도입하면서 오늘부터 사흘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유통업계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려고 다양한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백화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여름용 상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사도 여는 등 광복절 연휴 손님몰이에 나섰습니다. 상품별로 최대 70% 할인 행사와 상품 70가지에 대해서 절반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광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일제히 광복절 마케팅에 돌입했는데 이런 행사에 나선 이유는 줄곧 꽁꽁 얼어붙어 있던 소비 심리를 조금이나마 깨워보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 4분기 메르스 여파로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세월호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보다도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광복절 판촉전을 꺼내들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해외 송금 외국인 815명에게 모바일 쿠폰을 주고 1945년생 고객 815명에게 캐시백을 주는 등 금융권도 광복절 연계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1945년생 고객에게 1만 원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광복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는 달리 찬바람이 불고 있는 소비 심리가 광복절 마케팅으로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내년에 개교 예정인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에 학과 구성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행정계열 등 동양대의 주력 학과가 동두천으로 배치되면서 영주의 4개 학과는 학생 모집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에 신설되는 학과는 2개 단과대학의 4개 학부, 12개 전공입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브랜드를 이끌던 행정학과 계열을 중심으로 공연 영상과 디자인 계열 등 수도권 학생 비율이 높던 학과들을 동두천에 배치했습니다. 신입학 정원은 400명으로 동양대 전체 정원 1,060명의 약 40%가 동두천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영주에선 패션 경영학과 등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항공비서학과 등 15개 학과 정원이 20에서 3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력 학과였던 행정경찰학부는 정원이 60%나 줄고 철도대학도 70명의 정원을 내놓게 됩니다. 동양대 학교 운영의 무게 중심이 영주에서 사실상 동두천으로 옮겨가는 셈입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건설 중인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는 최근 본관 부지의 오염 정화 작업을 끝내고
지상층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주 지역의 거센 반발과 도의회의 이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동두천 캠퍼스 개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의 원전 추진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면서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사전에 참가 인원을 통제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제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장은 주민 여론 수렴장이 아니라 불만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원전이 건설되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 주민들을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장에는 전력업체 직원이 많아 보였는데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총 450석 중 개인은 신청자의 25% 이내, 전력회사는 35% 이내로 할당토록 하고 총 인원 초과 시 전력회사와 유관기관, 협회를 우선 배분토록 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6월 4일 예정 공고, 11일 신청 접수, 18일 공청회가 진행돼 생업이 있는 주민들은 공청회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졌던 그 6월 18일 공청회를 보면 276명이 기업체와 전력회사의 그 사람들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7차 전력수급 계획은 위법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주민들보다 발전회사 직원들을 더 많이 넣자. 그런 생각을 거꾸로 반대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반핵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 기준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7가지 쟁점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정작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인정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위법 논란과 주민 반발 속에 진행되면서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비교한 지난 6월 말 현재 인구는 포항이 1,396명이 감소했고 경주는 617명, 영덕은 222명, 울진은 13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울릉은 37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경산시와 안동시, 김천시 등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기업의 고용 인구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시군 하천공사 관계자 연석회의를 갖고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독려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적극적인 공사장 관리로 올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추석 명절을 전후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이 우수한 사업장과 부진한 사업장 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경북 지역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600가구에 119 어르신폰이 무료로 보급됩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긴급 호출 장비가 낡고 유지 관리가 어려워 119 어르신폰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폰은 일반 유선전화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숫자판 옆에 있는 화재나 구급차 그림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응급환자 병력 등이 자동으로 119 상황실에 뜨고 출동하는 119 구급차에도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경북 지역 과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브랜드 개발이 추진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800여 개에 이르는 브랜드 간 경쟁 관계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까지 과수 통합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과 수확기인 11월에 맞춰 대대적인 브랜드 출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유럽의 대학들과 교류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한동대는 지난해부터 프랑스 리을 가톨릭 대학교 등 13개 대학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올해 말까지 16개까지 확대합니다. 주요 협정 내용은 대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교환 교수, 공동 연구, 공동 학위 운영 등이며 한동대는 가을 학기에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13개국 24개 대학의 교환 학생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 소재 부품과 성형 가공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도왔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오는 18일까지 경북 지역 설명회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모집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죠. 오늘 경주의 아침 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27도, 영덕, 포항 30도, 경주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나겠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조금 덥겠지만요.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는 가운데 울진에는 잠시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지나는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22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북부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 기간이죠. 주말 동안 우리 지역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